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유경입니다. 오늘은 이제 영어 품사 중에서 명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품사라는 것은요, 영어의 이제 단어들을 비슷한 역할로 묶어놓은 걸 이제 품사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에서는 몇 가지 품사가 있냐면 총 8가지 품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품사를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명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의 8품사라고 하죠. 뭐가 있냐면은 명사가 일단 있습니다. 오늘 배울 거죠,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대명사. 대명사는 이제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게 이제 대명사죠. 그쵸? 예를 들면 이제 뭐 각자 이름이 있지만 우리가 부르기 이제 조금 귀찮으니까 편리성을 위해서 얘 이름이 이제 민수라고 하면은 그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대명사죠. 그러니까 민수는 명사고 그는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쵸? 이제 동사가 있죠. 동사. 다로 끝나는 것들. 뭐 하다, 먹다, 뭐 좋아하다, 사랑하다, 가르치다, 일하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형용사, 부사가 있습니다. 형용사, 부사가 있고, 이제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받침이 이제 니은으로 끝나거나 무엇뭐의라고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있을 때 우리말 뜻이 받침이 니은으로 끝나거나 무엇뭐의라고 끝나게 되면은 영어에서 형용사입니다. 뭐 예를 들면 beautiful, 아름다운, angry, 화난, 또는 Korean, 한국의 이런 것들 이제 영어에서 형용사가 되는 거고, 부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해석이 뭐뭐 하게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죠. 그쵸? 여기서 이게 보면은 이제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벌써 몇 가지죠? 지금 5가지죠. 그쵸? 여기 이제 추가되는 게 전치사, 접속사. 전치사, 접속사. 그럼 이제 몇 가지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7가지죠. 마지막이 뭐냐면 감탄사입니다. 오예 막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뭐 이제 영어학자들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팔품사라고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감탄사를 아예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영어에는 팔품사가 아니고 막 칠품사가 있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선생님 대학교 때 배웠거든요. 얼핏 교수님께 이제 들었었는데 어쨌든 전치사랑 접속사가 이제 묶어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부분이 시험 문제 자주 나오냐면은 이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는 어떤 문장 성분으로서의 역할을 하죠. 그쵸? 근데 이제 부사 같은 경우에는 문장 성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문장 성분이라는 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있을 때 이 부사라는 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얘는 그냥 단지 문장에 붙어서 문장의 의미를 풍부하게 해준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부사는 문장 성분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럼 이 명사, 대명사가 어디 자리에 나올 수 있냐면은 문장 성분 중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고, 동사는 뭐 동사 자리에 나오는 거죠. 그쵸? 그다음에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자리에 나올 수 있냐면 보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은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 명사, 동사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 동사, 목적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 뭘까요? 명사가 되는 거죠. 보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 2가지입니다. 뭐랑 뭐? 명사랑 형용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쵸? 전치사,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제 비교해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면 전치사는 뭐 at이라든지 on이라든지 뭐 in 뭐 이런 것들 for, to 이런 것들이 전치사고, 접속사는 뭐 because 그 다음에 뭐 if 이런 것들이 접속사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자주 나오냐면은 전치사 뒤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일반적으로 명사 또는 대명사가 나옵니다. 한 세트로 항상 묶여 다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for him, to her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접속사는 보통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기 때문에 뒤에는 if나 because 얘는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얘들 이제 비교하는 것들이 뒤에 어떤 구조가 오냐에 따라서 전치사를 쓰냐 접속사를 쓰냐 이렇게 비교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 이제 전치사 파트에서 접속사 파트 말고 전치사 파트에서 얘네들 비교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선생님이 따로 설명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치사 팁에서 한번 보시고요. 자, 오늘은 이걸 이제 우리가 품사 부분에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동사 부분은 이제 동사편에서 보시면 되고, 오늘 이제 명사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명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오늘 배운 내용은 정말 기본적인 내용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영어의 품사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른다라는 친구들은, 모른다는 학생들은 지금 이걸 좀 들어서 좀 이해를 잘하면 됩니다. 뭐 외울 것도 없거든요, 사실. 이해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봐보죠. 명사는요, 여러분, 셀 수 있는 명사랑 셀 수 없는 명사로 나뉘게 되죠. 그쵸?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말 그대로 셀 수 있으면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으면 셀 수 없는 명사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영어 문법의 용어들이 진짜 어렵거든요. 막 우리가 막 관계대명사 수식 받으면 앞에 행하는 명사라고 해서 선행사라고 막 하고,
막 뭐 이상한 용어를 되게 많잖아, 영어 문법에서. 근데 유일하게 이거는 되게 쉽게 나타나 있어가지고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되게 쉬운 용어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좀 어렵게 얘기하면 셀 수 있는 명사를 우리가 가산명사라고 하고 셀 수 없는 명사를 셀 수 없다 해서 불가산 명사라고 합니다. 뭐 근데 이 용어를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셀 수 있는 명사랑 셀 수 없는 명사의 특징은 뭐냐면은 셀 수 있는 명사는 여러분 하나가 있으면은 어나 언을 붙입니다. 그쵸? 어나 언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가 있으면 s나 es를 붙여야 됩니다. 그쵸? 복수형, 즉 이게 이제 단수 복수라고 하죠. 하나 있을 때는 어나 언을 붙이고 셀 수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여러 개 있으면은 명사 뒤에 s나 es를 붙이죠. 그래서 그냥 소녀 한 명이라고 하면은 a girl이라고 하면 되지만은 여러 명이 있을 때는 s를 이제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하지만 셀 수 없는 명사 같은 경우에는 복수형 자체가 없어요.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형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셀 수 없는 명사 물이 있죠. water. 얘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뒤에 s를 붙일 수는 없는 거예요. 물이 그리고 한 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합니다. 셀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나 언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관사는 붙일 수 있겠죠. 관사 중에서도 관사 중에서도 더는 붙일 수 있겠죠. 그 물이라고 했을 때 더는 붙일 수 있겠지만은 어나 언을 붙이던지 아니면 얘를 복수형으로 만드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는 이제 단수형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뭐 수식을 받는 것도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형용사 부분에서 우리가 또 자세히 얘기할 텐데요. 수량 형용사가 있습니다. 수량 형용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다 수량 형용사예요. 수를 나타내는 형용사. 형용사의 역할이 뭐예요? 명사 또는 대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이죠. 그쵸? 그래서 보면은 이거 뭐 man이랑 much 이거 막 유치원 때 많이 배우잖아요. 그쵸? 아닌가? 초등학교 때 배우나 여러분? 자, 초등학교 때 배우 유치원 때 너무 어렵겠다. man이랑 much 둘 다 많은 이란 뜻을 가지는데 자, many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가 나오는데 셀 수 있는 명사도 뭐가 나오냐면 복수형이 나와줘야 되죠. 왜? 여러 개니까. 그쵸? 그래서 셀복,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much 같은 경우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오는데 셀 수 없는 명사는 복수형이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단수형밖에 없어요. 그래서 셀업단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쵸? 셀 수 없는 명사의 단수형. 막 이런 거 배우잖아요. many 뒤에는 셀복, much 뒤에는 셀업단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되고 few랑 a few, little과 a little는 뭐냐면은 이렇게 좀 표를 길어보면은 자, few가 있고 a few가 있고 순서를 잘못했다. 자, a few, a few, a little, little. 자, 일단은 few랑 little의 차이점은 few, 얘네들은 many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much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의미는 완전 다릅니다. 얘네들은 이제 적은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그러니까 a few랑 few 다음에는 셀복이 나오고요. a little과 little 다음에 셀업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미는 어떻게 다르냐면 어가 붙어 있으면 조금이라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가 없잖아요? 어가 안에 아예 안 붙어. 그랬을 때 few랑 little 같은 경우에 부정의 마이너스 의미가 됩니다. 얘는 플러스 의미예요. 약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얘네들은 거의 없는 이라는 의미가 돼요. 뭐 이 부분은 내가 수량용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면은 There are a few 이렇게 하자. 이거 이렇게 I have a few friends 하면은 셀복 나왔죠? 셀복이기 때문에 a few를 써야 돼. a little 쓰면 안 돼요. 나는 친구가 약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few가 없잖아요? I have few friends 하면 나 친구가 거의 없어.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거 money로 바꿔볼까? 나 a little money 있어. 그러면은 돈이 조금 있는 거야, 약간. 근데 little money 하면 나 돈 거의 없어. 이렇게 돼요. money는 셀 수 없으니까 little 쪽으로 가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a lot of, lots of, plenty of, or most, some, any, no 이거는 이제 둘 다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제 few랑 a few, little, a little 정도가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power.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렇게 나왔을 때 many를 쓰냐 much를 쓰냐 둘 중에 골라 있을 때 power가 셀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얘가 지금 s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죠. 단수형이잖아. 당연히 many였다면 셀 복수형이 나왔겠죠. s가 붙어서 나오겠죠. s가 안 붙은 거 보니까 이거는 뭐겠어. 셀업단이네? 이게 막 셀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s가 안 붙었으니까 이게 단수니까 much를 써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단어가 셀 수 있냐 없냐를 막 따지고 두는 게 아니고 s 붙었냐 안 붙었냐를 확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뭐 집합명사가 나왔는데 집합명사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는 근데 뭐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네. 또 family 명사라고 막 얘기해요. family라는 게 이제 뭐 어떤 그러니까 집합명사라는 게 얘를 이제 단수 취급하냐 복수 취급하냐 이게 수일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무리를 얘기하게 되면은 가족 전체 얘네들은 이 가족은 대가족 이건 가족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family를 단수 취급합니다. 근데 이제 가족들이 다 일찍 일어나요. 이거는 이제 가족 구성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복수 취급. 내가 아까 단수 취급 그러니까 무리를 얘기할 때는 단수 취급하고 개개인 가족 구성원 개개인을 얘기할 때는 이제 복수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거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집합명사, 뭐 family라든지 group, team, crew 이런 것들 집단을 나타내는 거. 단위로 볼 때는 단수 취급하고 개개인의 초점을 맞출 때는 복수 취급한다라는 거. 근데 시험에 나올 거는 별로 아니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네, 이제 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관사. 자, 정관사가 나옵니다. 이제 관사에는 부정관사가 있고 관사에는 부정관사가 있고 정관사가 있습니다. 부정관사는 어나 언을 얘기하는 거고요. 정관사는 더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부정관사는 정해지지 않은 걸 얘기할 때 이제 어나 언을 쓰는 거고 뭔가 특정한 거,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더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거. 그래서 정관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관사 더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더를 언제 붙이냐? 서수가 뭐냐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영어로는 first, second, third, fourth 이런 것들. 이제 1, 2, 3가 아니에요, 여러분. 서수, 그다음에 최상급. 이건 비교급에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최상급이 나왔을 때 일반적으로 더를 붙인다라는 거. 네, only라든지 very, same 앞에는 이제 더를 붙입니다. 그래서 the only, the very, the same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뭐 더 플러스 형용사는 이제 이거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the old 하면 얘가 어떤 뜻이 되냐면 나이 든 사람들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복수 취급하거든요, 여러분. 보통은 복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the old가 주어 자리에 나왔을 때 are를 쓰냐, is를 쓰냐 했을 때 are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부자인 사람들, the rich, the poor 하면 뭐야? 가난한 사람들. 보통 이제 더 플러스 형용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의 의미를 가질 때는 복수 취급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여러분은 알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요. 가볼게요. 네, 여기서도 the aged 하면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복수 취급해서 was가 아니고 were이 된다라는 거 아까 선생님 설명한 게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another, other, the other이 나왔습니다. another은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거야. on이 이제 하나라는 의미잖아. 또 다른 하나의 의미이기 때문에 뒤에는 이제 단수명사가 나오게 되고요. other은 이제 그 밖에 다른 것들의 의미를 가져서 뒤에 이제 복수명사가 나옵니다. the othe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해진 것 중 일부를 뺀 것 중에서 이제 단수명사, 복수명사가 둘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another하고 other은 좀 시험 문제에 가끔 출제가 돼요, 내신에서. 그래서 another 뒤에는 단수명사, other 뒤에는 복수명사. 이 정도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문제 풀고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네, 봐봅시다. I don't drink two wine 뒤에 S 안 붙었잖아. 그러니까 much로 들어가는 거지. 이게 막 와인이 셀 수 있을까 없을까 막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S가 안 붙었으니까 셀 없다니까 much죠. money, S 안 붙었네. a little로 들어가주면 되죠. S 붙었잖아. few 들어가주면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small roots, 작은 뿌리들. 얘도 S 붙었으니까 few겠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same 앞에 더 붙인다라고 했죠. 그쵸? 자, 나이 든 사람들, 그쵸? 나이 든 사람들, 그 다음에 어린 사람들, the old가 돼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only 앞에 더 붙인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same 앞에도 더 붙인다라고 했어요. 최상급 앞에 일반적으로 뭐 붙인다? greatest 앞에 더 붙인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largest 최상급 앞에 더 붙여주면 되는 거죠. 자, 최상급 또 나왔어요. simplest 더 붙여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theory라는 게 이론이죠. 뒤에 S 붙었으니까 셀 수 있는 거네. many 붙여주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어요.